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 영업사원 정 과장입니다. 오늘도 날이 밝았습니다. 진짜 이번 주는 날씨가 정말 안 좋네요.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빨리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차가 좀 덜 막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편집을 하려고 공부를 하다가 결국 잘 못했습니다. 영상을 하루 딱 찍고 바로바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어렵네요. 참. 뭐 전문가 분들도 이렇게 쉽진 않겠지만 이게 직장 다니면서 애기 키우면서 영상 찍고 편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빨리 뭔가 AI 공부를 해가지고 좀 자동화를 해서 속도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비가 너무 많이 와. 찍은 거 3일째인데 용량도 용량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 유튜버 분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티즈. 이런 뭐랄까 이런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을 좀 레퍼런스 삼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쵸? 생각보다 볼만한 주제가 아닌 건지 아니면 재밌는 사람이 없는 건지. 호호. 비가 오면 오늘은 또 어디를 가야 하나, 매출을 하러 어디를 가야 하나. 배고프다. 오늘 아침은 샐러드를 뭘 먹을지 좀 고민이 되네요. 지금 AI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뭐랄까 GPT나 제미나이 뭐 이런 것도 그거지만 클로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본격적으로 클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엔트로픽이 이제 곧 상장을 한다는데 저번에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좀 사봤는데 $150에 샀어요. 샀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동생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 왜 하냐고 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170에 팔았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날에 또 $210까지 가더라고요. 지금은 160 정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일단 한 번 더 떨어지겠거니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70 또 샀어요. 근데 이제 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엔트로픽은 좀 뭐랄까 잘 걸어두고 잘 해볼까 합니다. 엔트로픽은 진짜 나중에 잘 될 주식 같아요. 클로드는 뭐 옛날에 팔란티어도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하고 팔랑티어 이렇게 빨리 도망가 막 이랬었는데 주식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그 3천만 원을 이제 자기 자녀에게 주식으로 이제 하이닉스를 사놨다고 하는데 그게 9억이 됐대요. 그러니까 30배가 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아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이렇게라도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 이름으로도. 10년마다 2천만 원씩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주식 좀 정리하고 나면 그냥 동생 아들 거에 넣어놓고 그렇게 운용을 해볼까 합니다. 확실히 이 시간대에 나와야겠네. 그래도 이 시간대 나오면 차가 조금 적긴 하네요. 많기는 하지만 어제나 뭐 그렇게 나왔을 때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차들한테. 이 아저씨 안 껴주네. 껴줘 임마. 옆 차선으로 갈 거면서 그렇게 안 껴주냐 아저씨야. LE. 어제 3전 영업이익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왜 주가는 다 빠졌는지. 역사적으로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나왔을 때 16번 동안 10번이 빠졌대요. 뉴스 보니까.
그런 것도 조사하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뭐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 나오면 그 16번 중에 10번은 주가가 떨어졌다. 어제도 많이 떨어졌다. 매수기에. 근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10일날 이제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을 하는데 청약 경쟁률이 굉장했다고 하네요.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 10일날 이제 뭔가 역사를 쓸 것 같긴 합니다. S&P 500은 와, 올해 사상 최고치를 31번을 경신했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S&P 500을 사야 되나? 아들 걸로는 S&P 500을 좀 사놓긴 했습니다. 부모 수당이랑 뭐 자녀 수당 그런 게 1년 동안 12개월 동안 110만 원씩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지금 아들 주식 계좌에 다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놔가지고 다 그런 걸 투자하고 있고, 그거에 추가적으로 이제 2천만 원 증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넣어서 해볼까 합니다. 비가 계속 오네. 빗소리도 들리시나요? 차 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참 좋은데 밖에서 듣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지. 비가 이렇게 올 때 우산을 안 쓰고 한번 비를 다 쫄딱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축구할 때, 한참 축구에 미쳐 있을 때는 비가 와도 축구하고 그게 참 재미있었는데, 그러잖아요. 이제 운동장에 막 비 오는 날에 축구하고 있으면 와, 저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축구를 하고 있냐, 뭐 잘 되긴 할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잘 되진 않더라도 그때만의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때인가 한번 이제 학교를 가는데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진짜 우산을 쓰건 말건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쫄딱 맞고 가봤어요. 생각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막 드라마에서도 뭔가 남주 여주 이렇게 있다가 비가 오는 날 갑자기 한 명이 일단 일방적으로 비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 명이 우산을 씌워주러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우산을 탁 집어 던지고 같이 손을 잡고 뛴다든지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비를 쫄딱 맞는 것들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지금은 감기 걸릴 것 같고 좀 뭐랄까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낭만의 시절. 프리미어 프로도 그거 결제해야 되는데 그 클래스 101 거기서 어도비랑 이렇게 패키지 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도비에 있는 클라우드 뭐시켰나 그랬을 텐데 프로그램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보다 강의를 포함해서 하는 게 좀 더 싸긴 하더라고요. 월 38,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진짜 고민되긴 합니다. 그냥 캡컷으로 편집을 할지 그걸로 편집을 할지 고민이네요. 고민. 옛날에는 테슬라만 갖고 있었어요. 자, 코로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시작할 때쯤 마통을 뚫고 어떤 걸 투자를 할까, 그때 후보지로는 비트코인이 있었고 테슬라가 있었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테슬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300만원, 엔비디아도 더 쌌고 테슬라 3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테슬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 4배 정도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그거 10배 뭐 20배 이렇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지금은 또 많이 올랐고
좀 아쉬운 상황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뭐 돈은 벌었으니까 그나마 좀 위안으로 삼지만 그 기회비용이 좀 뭐랄까 뼈아프죠.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제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할 때도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원래 매수를 한 주식을 이제 매도했을 때 관심 종목에서 빼라고 하거든요. 계속 보고 있지 마라.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련이 많아서. 그리고 물건이나 뭐 이렇게 구매할 때 진짜 발품을 엄청 많이 팔거든요. 뭐 하나 살 때 최저가를 찾아서 진짜 많이 고민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장점은 좀 더 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차를 샀을 때 진짜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 그 자동차 딜러사 모두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견적을 받고 비딩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그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라면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돈을 내는 거니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또 비딩을 당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좀 뭐랄까 기분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소비자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그런 것들이 있고, 좀 안 좋은 것들은 피곤합니다. 무지 피곤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 또 구매를 하고 나서도 끝나지 않아요. 내가 구매를 만약에 뭐 한 150만 원짜리를 한 120만 원에 했다. 그래가지고 30만 원 아꼈다. 그래서 좋아하고 있다가 막 생각날 때 또 찾아봅니다. 이거 지금 얼마쯤 하지? 뭐 이렇게 보면은 100만 원 돼 있고 막 그러면은 아씨 짜증나 이렇게 되고, 근데 130만 원으로 120만 원에 샀는데 그게 막 180, 200 한다. 그러면 이제 잘 샀다. 뿌듯하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랄까 그렇게 제가 발품 팔아 샀을 때 그게 최저가인 경우가 많긴 했어요. 더 떨어진 경우보다는. 근데 그 더 떨어진 거를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주식도 그렇대요. 내가 주식으로 손해를 봤을 때보다, 그때의 정신적인 충격보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그게 120이 돼서 팔았다. 근데 그게 200이 됐다. 그 스트레스가 더 크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진짜 끝이 없는 거죠. 너무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 저도 물론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후회를 하고, 최근에 막 그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할 때도 이건 더 이상 안 오른다 해서 딱 팔고 나서 잘 팔았어? 이 정도면 잘 팔았지 했는데 그게 그렇게 오를 줄이야. 제가 거기에 3년 살았거든요. 3년 살면서 오른 게 제가 팔고 나서 3개월, 4개월 그 사이에 오른 거랑 비슷합니다. 어이가 없죠.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데 거기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후회가 많이 되긴 하지만, 후회만으로 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후회를 해서 바뀌는 건 많이 없더라고요. 후회를 해서 후회를 해서 배울 점은 진짜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때 이렇게 해서 후회를 했으니 진짜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후회하기보다는 앞날을 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드라마 이렇게 보니까 잘 사냐고, 요즘 괜찮아요? 이런 선택 괜찮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후회할 시간 있나요? 내 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기 바쁜데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함으로써 미래가 바뀌는 것이 그런 거죠. 맞는 말 같아요. 그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거기서 그 나오는 말들이 좀 멋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뭐랄까 PR을 하고, 광고, 그러니까 광고는 그렇대요. 뭔가 강점은 사람들을 위한 러브콜이고, 나의 약점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심리학적으로도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보다 나보다 조금 뭐랄까 부족한 사람,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을 뭔가 심리학적으로 더 끌린다고 하더라고요. 비 정말 많이 온다. 그래서 사람의 약점은 뭐 보완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약점을 약점대로 뭔가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뭐냐, 또 웨이터의 법칙인가? 거기 손나은이 소개팅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 비서랑 이제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이제 신분의 격차 때문에 그 비서분이 거절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손나은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맞선을 보게 됩니다. 맞선을 보는데 그 맞선 대상자는 손나은의 배경을 더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되게 망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손나은한테 이제 이렇게 맞선 자리에서 막 하는데 그 비서한테 막 해요. 호통도 치고 되게 뭐라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손나은이 그 남자한테 이제 와인 이렇게 착 끼얹으면서 비즈니스에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비즈니스 하러 나온 거 아니냐고, 당신은 나 좋아하냐고, 그런 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 그 기업의 배경이 필요한 거지, 뭐 이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것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들 꺼내놓고 웨이터나 그 주변 사람들의 하대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할 가치가 없다, 웨이터의 법칙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 같아요. 그런 것도 주변 사람들, 그렇게 종업원이나 자기의 팀원 아니면 자기 지인들한테 잘 하는 사람이 뭔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될 사람한테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그런 서비스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잘해야 된다.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게 한 사람의 단점을 생각하면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A랑 B랑 만나기로 했는데 A가 B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B가 A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럼 A는 기다리면서 B의 단점을 생각한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같긴 합니다. 대행사 드라마가 뭔가 그런 명언들, 그러니까 카피라이터, CD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직업 같더라고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고 뭔가 한 문장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런 게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 참 많네 오늘. 사람들이 잘 안 껴줘요 진짜. 나도 안 껴주긴 하지만.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영화 배우도 하고 싶었는데 영화 배우가 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계속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직업을 선택을 해서 그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영화배우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은 변호사가 되고 어떤 날은 의사가 되고 어떤 날은 노숙자가 되고 어떤 날은 뭐 살인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재벌이 되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살면서. 배우들도 그렇고 그런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뭔가 그거에 따르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은 이제 그거죠. 그 작품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작품에서는 내가 형사였다가 저 작품에서는 뭐 범죄자가 됐다가 그 몰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는 그 역할에 완전 100% 몰입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본다는 건데 나 자신으로서도 그게 뭔가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그걸 느끼게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에 쉬운 직업은 없겠지만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도 퇴사하고 배우 오디션 봐가지고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잘 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성공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잘 다니던 회사 왜 때려치냐 그리고 막 살고 있던 집도 다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다 팔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진짜 그런 리스크를 견뎌낼 수 있을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더 해봤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 정신은 없었죠. 사는데 바빠가지고 저도 살면서 진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뭐 피가 되고 살이 된 경험들이지만 굳이 이런 경험을 해야 되나? 왜 하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은 잘 됐어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뭔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나 이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대하는 나의 자세 그런 것들도 배우게 됐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도 많아요. 네, 이런 경험은 해보니까 굳이 필요 없다. 그런 경험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말을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덧 회사가 보이고. 자, 그러면 오늘도 오전 업무를 열심히 해보고 이따 또 오후에
고객도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화이팅 하시고요. 수요일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화이팅! 자자 화이팅! 자, 드디어 오전에 해야 할 일들을 좀 마치고 고객 미팅을 하러 가봅니다. 이제 거의 점심때가 다 되어서 일단 가는 길에 좀 근처에서 먹고 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뭔가 비도 오고 순댓국 이런 국밥 같은 게 먹고 싶어서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식당을 찾을 때 네이버 지도 위주로 찾는 편이고, 아니면은 이거 뭐 여기저기 다닐 때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식당이나 좀 맛있어 보이는 식당들을 좀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그쪽에 밥 먹을 일이 있으면 그쪽에서 먹는 편입니다. 배고프고 배는 왜 이렇게 빨리 고픈 건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럼 일단 밥을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를 먹는지 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예.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부르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뭐 처음 간 곳 치고는 맛있게 먹었고, 맛있었습니다. 나가다가 이제 거기에 순댓국 특을 먹을지 정식을 먹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다 정식을 드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특을 먹어야겠다라고 특을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좀 얘기를 해서 정식으로 바꿀 수 없냐고. 그러니까 순대특 정식이죠. 그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먹었습니다. 순대랑 수육이랑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맛있었습니다. 양파랑 마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고, 나오는데 13,000원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1,000원을 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1,000원을 더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갈까 말까, 이거 뭐 모르는 건데, 그냥 이게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알고 나면 매우 찜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다시 결제하고 했습니다. 이제 밥도 먹었겠다. 다시 이제 고객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계속 오네. 그래도 아까 차 쪽으로 걸어올 때는, 주차장까지 갈 때는 비가 안 와서 괜찮았었는데, 지금 비가 겁나 오네. 비 오는 날에는 더 조심해야 돼요. 운전하는 데 있어서. 슈퍼노바. 차가 무서워. 덤프 트럭이. 비 오는 날 더 무서워요. 덤프 트럭. 이제 비 오는 날은 제동거리가 또 그냥 일반 상태의 도로면보다 미끄러우니까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와이퍼가 눈에 자꾸 걸리네. 카메라에도 이게 더 크게 부분적으로 잡히니까 더 거슬릴 것 같네. 그래도 뭐 이게 비 오는 날의 감성 아니겠습니까? 날씨 좋다. 비가 오는 날에 제 고객들 만나러 가는 길은 다 거의 이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김포 아니면 인천인데, 오늘은 김포 고객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김포도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뭔가 구석구석
시골 같은 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포에도 살았었는데 2년 정도. 김포는 집값도 그렇고 영 그렇게 뭐 성과를 많이 못 거뒀어요. 김포에 가서는. 졸려. 졸음 운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비 올 때도 그렇고 밥 먹고 나서도 그렇고. 아이고, 비 오는 날에 특히나 더 일하기 싫은 것 같아요. 원래도 일하기 싫지만 일하기 좋은 사람이 없겠죠. 좋아서 하는 건가? 워커홀릭 이런 분들은 좋아서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일에 미쳐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만 많지 마인드는 완전 MG입니다. MG.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그대를 그리워해.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눈물로 여울져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 나 항상 그대 생각뿐이. 그러면은 고객에게 잘 갔다가 이따가 또 돌아오겠습니다. 아우, 졸려서 더 못하겠네요 오늘은. 우프. 그럼 이따가 만나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고객을 만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네. 후후후.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힘들었네요. 이제 집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이제 애기 이유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네. 길을 진짜 도대체 이렇게 차도에 길 어이가 없네. 다시 유턴을 해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니? 햇빛 비치는 거 봐. 날씨가 다시 좋아졌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맛있는 이유식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해야죠. 요즘 들어 와이프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좀 많이 도와줘야죠. 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요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그 다음은 주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아이고, 내일은 비가 안 오길 바라면서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만나요. 안녕.